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팩트체크 설명의 다섯 번째로 이제 새로운 학종 평가 기준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이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역시 제가 준비된 내용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뭐 저희 자체적으로 다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다시 드리진 않겠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등 뭐 사립 5개 대학이 공통된 기준을 뭐 기존에 내왔었는데 그게 작년에 좀 수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신 점들, 질문들 받고 제 프로그램 안내 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는 제가 다른 설명회에서 계속 강조를 들으시긴 했었는데, 정말 그런가? 저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아닐까? 뭐 이제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셨을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제로 대학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무래도 학업 역량 쪽인데 여기서 이제 탐구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럼 결국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학생들의 보고서와 발표, 소위 뭐 심화 탐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발표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공개된 자료는 요겁니다. 그래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읽기란 제목으로 나왔고요. 요거 자체가 공개된 거는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PPT라든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 주석서처럼 달려 나온 게 지난 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한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대학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다섯 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에 다 영향을 미쳐서 엿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기존에 이제 네 개였었는데 세 개로 개편이 됐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바꿨느냐? 기존에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대학들 측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폐지됐고, 2024년도에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뭔가 축소되거나, 그리고 이런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본류체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공통평가 항목을 새롭게 개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2024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평가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뭘 보고 평가하냐, 깜깜이 아니냐 그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표준화와 이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이런 목적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추가적으로 제가 경희대에서 요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걸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런 활동, 뭐 이런 이제 진로 탐색, 진로 적성 위주를 하던 거에서 이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런 과목 선택과 주제 탐구,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체 쪽이 결합되는 형태로 가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업 쪽 한번 보죠. 학업 쪽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무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숫자로 나오겠죠. 대체로 내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될 거고요. 학업 태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주로 세특에서 서술 내는 어떤 그런 적극성 혹은 뭐 수업 중에 어떤 그런 뭐 목표 의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기 주도성이 될 것 같고 탐구력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심화 탐구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대학에 가면 이제 문제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우리가 학업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뭐 그냥 학종을 내신이라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정말 학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학종 중에서도 여기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가 다 중요한데 우리 보통 그냥 우리 내신으로 퉁치는
학업 역량에서도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냐? 학업 역량은 기본 정의를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평가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학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뭐 계속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업 역량은 정량적 지표, 소위 말해서 숫자, 뭐 1.5냐, 2.3이냐 이것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학업력의 평가 항목이라는 것은 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다 이렇게 냈었는데 뭐 성취도와 태도는 그대로 하고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이제 바꿨다. 그래서 뭐 위에 거 두 개는 거의 그대로 갖고 이제 탐구 활동의 탐구력으로 바뀐 데 대해 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먼저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뭐 이제 조금 나서신 분들 있을까 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은 전 과목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교과, 탐구교과, 네, 뭐 심지어 여기 우리 뭐 은미체 그외 과목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교과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자꾸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 수학이 뭐 잘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전 과목을 다 골고루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종합적 학업 능력 그리고 뭐 특정 과목 넣는다 뺀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특히 뭐 외고에서 제2외국어 뺀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에서는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3학년 때 이수함으로써 3학년 선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목 몇 개 안 되니까 확 오를 수도 있고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영을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자, 계속 얘기해 정량적 평가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다. 학업 성취도를 Z점수나 등급 같은 정량 지표 위주로 정의할 경우에는 성적 위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이나 전문 교과 과목들은 이건 뭐 이제 ABC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면 뭐 패스, non 패스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반영을 좀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단순히 평균 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학기별로 부서 바탕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한다. 그래서 단순히 뭐 3년 평균 얼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그 경희대 쪽에서 좀 잡혀놓은 건데 이제 교과 성적 종합 평가, 뭐 전 과목 평가, 성적 추이 반영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뒤에 얘기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지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과들은 지원자가 얼마나 성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1학년 때 교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포장이 더 노력을 해라. 성적이 가장 좋은 최고의 이력기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셔서 저랑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대체로 이제 3년 평균이 낮은 친구 있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실이 어쨌든 올랐다는 거예요. 오르면 이거 유리한 거 아니냐? 유리하죠. 어떤 경우에만 전체 평균이 똑같을 때만. 예를 똑같이 2인 친구가 있다. 이 A도 2, 전체는 2고, 뭐 2.0이고, B도 전체가 2.0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2 맞은 친구보다 뭐 3일 맞은 친구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3일로 올라서 2고, 어떤 애는 계속 1.5 맞아서 1.5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1.5가 유리하죠. 그 친구가 설사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하락세라는 이유로 전체 평균 좋은 친구가 불리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 1학년 때 성적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지. 그럼 뭐 아예 1학년 때 한 4 정도 맞고 시작하게요. 네, 그건 아니라는 얘기.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슷했을 때 상승폭 상승세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교과, 그리고 뭐 국영수죠. 국영수는 112, 112 되게 좋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기술 기가 같은 거, 아니 뭐 정보 이런 것들이 4343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꼽다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런 학생의 경우 하나 있고, 여기 C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건 경희대 자료예요. 제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아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국영수가 좋으니까 이건 나빠도 되잖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단위수에 의해서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내신은 당연히 데미지가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거겠죠. 또 다음에 C 학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학교 같은 경우 표준 편차가 좀 크죠. 어, 특히 주요교과 같은 경우는 20, 뭐 15 이렇게 좀 큰데 여기 뒤에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표가 좀 작아요. 11 뭐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근데 수강생 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 C 학생의 내신과 이제 A 학생의 내신을 똑같이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C 학생이 뭔가 더 불리한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 약간 정성적인 평가도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 태도 보통 이제 세특에 뭐 선생님들이 서술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웅님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런 어떤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도시적인 호기심,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적인 확인. 그래서 교내 활동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뭔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으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약간 뒤에 이제 보실 거 어떤 클루가 되는데 좀 더 이제 가보시면 학업 태도의 면에서 여기서 이제 향후 고교 학점제에서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전제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뭐 뒤에 이건 한번 다시 강조가 될 텐데 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자체도 여기서 일단 한번 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꼭 과목을 들으면 붙고 안 들으면 안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피해가지 말라는 거죠. 내신이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얘기로 공대 갈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들으니까 나는 뭐 물리는 피해 가야지. 이런 거가 이제 그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 이외에도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본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능력배울 자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시죠.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은 안 넘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계속 설명할 때 강조를 드렸죠. 교내대회를 그럼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참여할 필요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 지금 소위 입시에 친화적인 한 200개 정도 고등학교, 전체 1,800개, 200개 정도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다? 교내대회에 참여했다는 혹은 교내대회에서 뭔가 성취를 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생기부에 흔적을 남겨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금 고3들이 일하는 때부터. 아니, 요거 이제 이런 단초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학에서 뭐예요? 저런 흔적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두 가지였죠. 고등학교를 아직 선택하시지 않은 입장에서는 생기부를 어떻게 써주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내대회 참여나 성취를 흔적을 남겨주시는 학교라면 교내대회 당연히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대학이 좀 여기서 보겠다는 거죠. 생활기록 뭐 어딘가에서 드러나는 이런 적극성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독서에 나오죠. 독서 모티브 한번 나오긴 할 텐데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독서 안 해도 돼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아주 좁혀 잡아도 건대 공대 이상 갈 친구들 소위 말해서 뭐 대학 쪽에 어쨌든 서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원동 이상 갈 친구들은 다 독서를 예전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선배들만큼.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독서를 보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꼭 서울대만 독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뒤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죠.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 7번 항목.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차피 7번 항목은 5년 전부터 3화로 됐다. 저자 이름과 책 써 있는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어디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특, 뭐 행특 이런 데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재를 뭐 어쨌든 간접적으로 직접적 기재를 해갖고 여기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있죠. 즉 학생의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준수를 토대로 평가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누군가에서 가공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1차 자료잖아요. 대학이 직접 얘기를 하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실이 있고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지 자꾸 뭔가 정말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이렇게 가공돼서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에 휘말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독서 얘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보고서 발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를 해라?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수행평가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자는 학교 수업과 과제 수행 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정, 호기심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상위권 친구들, 어쨌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어쨌든 전대나 동대 이상 가는 친구들라고 하면 어쨌든 내신이 거의 2점 초반대, 뭐 학교에 따라서 뭐 2점 중반대일 수 있고 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위권 몰려 있고 이 친구들은 사실 숫자적인 문제 별로 발생을 안 하죠. 그냥 거기서 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냥 뭐 이 뒷부분이죠.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 활정. 이건 뭐예요? 과제 수행 과정, 토론과 탐구, 연구 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학업 태도의 면에서 토론 과제 실습, 동일 자기주도 역량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걸 나눠서 뭐 이제 세특은 학업적인 면이고, 교과적인 면이고, 여기 동아리, 뭐 자율진로는 비교과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미 동아리 자율진로가 그런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교과화된 지는 한참 됐죠.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우수한 학교일수록.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주도 학업력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실제로 대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또 경희대 쪽 자료에서 가지고 갖고 온 건데, 뭐 태도 면에서 이제 요런 뭐 그런 거겠죠.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질문에 적극적하는 분이 몸는 학생임. 이런 게 어떤 에티튜드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여기서도 수업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원어민 교사 수업 시간에 발음이 틀려도 끝까지 대답하고 참여하여 칭찬을 많이 받은 이런 것들이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내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텐데 이런 것들이 언급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탐구력으로 왔습니다. 탐구력은 뭐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항상 6가지 항목 정리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뭐냐?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또 나와요. 독서,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또 나오죠. 교내대회 참여. 그러니까 교내대회 참여할 필요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양한 탐구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했는지를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꾸 되게 어려운 주제, 막 엄청나게 심화된 거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1학년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여기서 이제 리서치 과정이나 리서치 프로세스나 메서돌로지를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너 합성 실험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꼭 뭐 엄청난 자꾸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도움 주실 분들이 있으면 자꾸 랩에 가서 뭘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 활동 평가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뭐 나와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탐구 영역이 구조 드러날 수도 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관련 자율 활동, 또 학술 동아리 활동 드러나죠. 이제 자꾸 이렇게 참체는 뭔가 비교과고 그건 뭐 없어졌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업 역량은 큰 변화가 없다. 또 했고요. 그런 탐구력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뭐 의지나 열정을 보이느냐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수치의 성과를 보이느냐, 분야의 열리와 직접 관심 드러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댓글이 달릴까 봐 하나 좀 미리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영상도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내신을 따라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70%는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필요한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필요한 내신의 수준, 뭐 이제 그게 뭐 1.3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뭐 2.5일 수도 있는데, 그 내신을 일단 확보를 해야 이런 게 의미가 있긴 하죠. 그 내신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내신을 확보한 친구들이 보통 전체의 한 30% 정도 돼요. 내가 필요한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일단 그 내신이 숫자적인 게 안 돼요. 음.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숫자를 이런 글자적인 걸로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전형 따라 차이 있지만 한 0.2에서 정말 많이 봐야 0.5 정도인데, 그래서 그 레인지 밖에 있으면 내신을 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자꾸 내신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이 일단 30%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70%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음. 일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탐구력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뭐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건 이제 되게 중요한 과목이죠. 뭐 탐구 무슨 이런 5과목들은 저희가 소논문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뒷광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 발표죠. 형식은 요거 생활과학 어, 합성곰 신경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발표인지 보고서인지 글쓰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들이 탐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진로로 가겠습니다. 뭐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공, 계열, 그래서 이제 자꾸 계열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전공 남아 있고 계열이 괄호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어느 쪽이 중요할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기 변화폭이 좀 큰데 일단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목들의 성취도가 중요하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의 평가에서 반영했다. 변경했다. 어쨌든 큰 타이틀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냐 보시면 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래서 보시면 뭐 전공이란 말이 좀 넓혀진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게 자꾸 이제 약간 그 뭔가 직업이나 직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이게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제 약간 그 기존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문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데에서 뭐 전공 적합성, 뭐 전공 계열 적합성, 계열적 이런 얘기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과 어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조작적 정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대학의 전공 혹은 계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 적합성보다는 기존에 좀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 역량이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어떤 그 전공 우리 보통 정 메이저 거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약간 본인의 어떤 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진로라든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특히 이제 특정 문이과융합 이런 선택을 봤을 때 진로 역량으로 됐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고등학생적 관점에서 내가 어떤 직업이나 직종, 직군에 가려고 하는데 관련된 걸 뭐를 했다는 정도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것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뭐 필수 권장, 그다음에 그냥 권장 과목 이렇게 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 뭐 과목을 이제 지정하기보다는 뭐 인문사회 상경은 국어 사회를 더 이수하고 자연공학 의학은 수학 과학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학 계열은 물리학, 생명과학, 공학 계열은 생명과학, 화학 계열 화학투, 의학 계열은 생명과학 더 화학투를 이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근데 특히 이제 아까는 전체적인 내신을 한번 봤고 이제 뭐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과목들의 내신을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진로와 맞는 과목들의 석차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어는 뭐 100명에서 2등급을 받았고 뭐 진로 선택과 물리 2에서 있으면 A를 받았다. 이것들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일단 성취도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개설했으면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평가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목이 있었으면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매년 좀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거나 권장하는 과목들을 적절하게 이수했는지 음,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그것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독서 또 나오죠. 개인적 학습으로 뭔가 보완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섯 과목들이 이제 소위 뭐 위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보통 과목 그다음에 이제 심학 과목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단계별로 이수를 했는지 좀 보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갑자기 나 어디 가야겠어 해서 뭐 갑자기 투 과목을 들어간다라든지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다시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이 경희대 측이 뭔가 밝혀놓은 것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과 과목 미술 평가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얼마나 감점이 되는지를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지구과학 수를 안 들었다. 그건 뭐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 공학계 지원자가 기하나 수학까지 탄 거 이수할 때 좀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깎이는 게 뭐예요? 뒤에 보면 의학계 지원자가 생투나 화학 수를 안 들었다. 그다음에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안 들었다. 네, 이런 것들은 큰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제 경희대가 이제 좀 구체 예를 좀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주로 인문사회 계열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문사회 상경계 지원자가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대부분 안 들었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시는 상경계 지원자 경제가 있는데 안 들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깎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뭐 이제 좀 위계에 따라 이수해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 뭐 학생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갈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성 평가를 좀 강조해서 보겠다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 과목 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령의 성취도가 동일한 교과 종합을 평가를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만 적용되어 있다. 원점수와 평균 이선 이자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근데 뭐 어쨌든 대부분 A겠죠. 이제 인기 있는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좀 비교할 거고 당연히 이수인원 따져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 얘기 중요하죠.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 관련한 과목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지금 약간 이 감점도가 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로교과 성취도에 대해서 보시면 뭐 석차 등급이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인원이 적어서 원점수가 평균보다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등급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두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라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 경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죠. 항상 바뀌고 뭔가를 해온 거니까. 근데 이제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뭐 보통 그렇게 약간 아예 학생들이 쉴드를 치거나 부모님 디펜스를 해주시는데 아니 애들이 뭐 지금 뭘 아냐 대학 가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난 안 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교과 전형이나 수능으로 가야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한 친구들이 들어오라고 일단 열어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심과 열정 있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오라고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이제 그래서 학교로 들어온 애들을 좋아하는 거죠. 충성도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 또 나오죠. 창체 쪽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저도 그렇지만 보통 앞에 생기부 앞쪽에 창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대충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하고 뭐 어디를 생각하는지가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자율 동아리 진로입니다. 여기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전부 틀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수업 활동 세특에서도 관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계속 나왔었던 발표, 토론, 주제, 탐구, 과제형, 실험 등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호텔 리어를 희망한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호텔 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영어로 진로에 표현한 그러니까 진로 발표라는 걸 시키잖아요. 무슨 영어로 뭐 5분이든 3분이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나온 거고 그 위에 나와 있죠. 수행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 연구나 주제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왜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 과목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뭔가 억지거나 뭐 무리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어쨌든 전체로 봐서 제일 큰 변화가 전공 탐색에서 진로 탐색으로 바뀐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서 그 전공이 뭘 배우는지는 사실 가서도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래도 이제 꿈이란 게 있으니까 진로나 직업 쪽까지 연관시킨 활동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가까운 과목들을 들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얘기 아까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쭉 나와 있어서 여기 계속 나와 있죠. 대학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뭐 등등에서 창의력 접근에 다양한 것. 어쨌든 창체를 더 우선시한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과활동에서는 과열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이제 어쨌든 뭐 이 뒷부분 보시면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가령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CEO, 사회적 기업 CEO, 마케터, 기술 이렇게 좀 다양한 직업들을 그냥 활동을 가지고 알아. 그러니까 꼭뭐 경영 생기부라기보다는 무엇이 되기 위한 거.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꼭 경영학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관련 학과로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뭐 마케팅 같은 경우 심리학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학과로 한정 짓기 말고 본인의 진로로 잡는 게 좋다. 키워드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 통해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은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학생이 대학 입학후 해당 더 열심히 공부할 기대를 가집니다. 이게 재수 안 할 거란 얘기죠.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어가 할때 잠재력에 맞춘 평가다. 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하면 요건 이제 역시 경희대 직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관심을 갖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보통 이제 진로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진로란에 많이 적어주잖아요. 1학년 때 뭐 관련 쪽뭐 특강을 누가 오기도 하고, 아니 뭐 진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주로 채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공동체 역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면적인 변화는 보이는데 사실은 뭐 뭔지는 다 짐작을 좀 하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존에 인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의미랑 인성을 명시하고 필기하고 공동체로 평가해서 보겠다라고 좀 뭐 이런 변동 이유는 밝히고 있고요. 네, 뭐 요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많이 보이던 키워드들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은 이제 이쪽 일단 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뭐 협업과 소통 능력은 거의 뭐 서로 돕고 협동 행동하는 모습 보이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협업적 스터디가 가능한가. 그래서 뭐 모든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약간 협업적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세특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행특이 많이 중요해졌죠. 행특에서 좀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배려도 이건 뭐 이제 봉사활동란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역시 행특에서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형식성과 규칙 준수.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 출결란에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서술이 되려면 이제 역시 그 자율란이죠. 중간 자율 쪽이나 행특 쪽, 그리고 리더십 쪽도 리더십은 이제 뭐 임원 활동 같은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단순히 뭐 경험이 있다 없다 유무보다는 구체성이 좀 드러나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자소서에서 이제 한 항목 한 800字 천자로 써오던 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서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에 여기 안 그래도 주석에 달려 있는데 학생회장이나 학급반 동아리장에 받는 리더십이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거 했어요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에서 발휘가 됐는지가 좀 서술이 돼야 됩니다. 표현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보여드려온 이제 그 설명회에서 학생들 이제 경쟁력을 이제 보여드릴 때 혹은 실제로 수행평가죠. 배치 컨설팅을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왔거든요. 종합 내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건 뭐야 학업 역량에서 약간 수치적인 부분이 되겠죠. 물론 여기는 뭐 약간의 형성 들어가긴 하지만 그다음에 항상 제가 이거 강조했거든요. 전공 관련 과목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좀 보는 거.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완전히 명시가 된 거죠. 전공이나 계열 관련 이수 상태와 이수 성취도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전공 관련 약간 활동, 비교과 내신 이런 거에서 동아리하고 수상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또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체 쪽하고 수상을 보자라고 되어 있고 학술 역량 발표 보고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탐구력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요소로서 보통 독서를 포함한 나머지 요소를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조금
이게 대학이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시기 편하게 좀 균합적으로 정리한 거로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이 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 보는 것에 기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다음 주에 석탄일 대체 공휴일 29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특강이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 특강 제가 이제 공휴일마다 해왔는데 이번엔 치의학, 공학, 자연, 보건 쪽에 좀 초점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월요일 오후에 진행할 거고 책은 이제 치아에 새겨진 불평등, 약간 그 치과 진료나 치과 보건에서 불평등 얘기 좀 할 거고요. 관련 이슈로는 뭔가 패치와 뭐 활용되는 커스텀물 불스와 그다음에 실란팅 이런 약간 치과와 공학 쪽,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아이템들을 얻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들 혹은 N생들 문과 쪽, 그래서 일단 뭐 면접 문제가 작년께 지금 가장 최신 문제가 3월 말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름부터 아마 본격 면접 준비하겠지만 그 전에 한번 그래도 면접을 좀 맛보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퍼스트인 학원, 네, 요거는 오전입니다. 네, 29일 오전이니까 오전에 또 학원으로 둘 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수업에 대해서라도 그건 제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연관 관리라기보다 연관 스킬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마 대체로 다음 주부터는 거의 기말 내신 체제로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주로 저를 보시는 시기들은 여기 요들이죠 이제 그렇죠. 네. 1학기 기말고사 이후. 그래서 일단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부 마무리와 컨설팅이 들어갈 거고 1학년과 2학년들 입장에서는 뭐 설계 컨설팅이나 진단 컨설팅 가능하니까요. 그 시기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에는 전반적으로 제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 밴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학종 평가 요소 새롭게 좀 달라지는 점들 말씀드렸는데 이거 포함해서 어쨌든 입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토요일에 여름방학 프로그램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